요즘 다들 제미나이로 넘어오셨죠? GPT가 거짓말 너무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유가 있는 거 아시나요? 왜 똑같은 AI인데 어떤 사람은 그 AI로 어마어마한 걸 하고 어떤 사람은 난 이게 어마어마한 도구인지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커리어 빌더를 위한 AI 베이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문장만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개별로 생각해봐. 이게 마법의 문장이거든요. train of thought이라고 하는데 싸게 사슬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질문을 던질 때 이 한 문장만 끝에 붙이면 AI의 답변 품질이 확 올라가게 돼요. 지금 바로 써보세요. 차이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비개발자라고 하셔도 이 AI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AI는 프롬프트라는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이해를 해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카페에서 주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 커피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커피가 나올지 모르죠. 아메리카노가 나올 수도 있고 라떼가 나올 수도 있고 제 라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건 뭐였냐는 거죠. 나는 그냥 아 하면 됐는데 갑자기 라떼가 튀어나온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대충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샷 두 개에 우유 많이, 벤티 사이즈로 시럽 빼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발자가 AI를 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 프롬프트라는 것이 코딩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마케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했던 분들이 갑자기 AI를 잘 쓰려고 보다 보니까 분명히 코딩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바이브 코딩으로 다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내 AI는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지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프롬프트의 디테일이 곧 퀄리티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쓰레기를 인풋하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을 제대로 해야 돼요. 현재 프롬프트 복붙 많이 들어보셨지 않나요? 네, 뭐 현재적인 프롬프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만 붙여다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은 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똑똑해집니다라고 하면서 프롬프트를 막 나눠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 어떠신가요? 내 상황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100% 맞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프롬프트는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물론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응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상황에 안 맞기 때문에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수다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해줘.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과 입력을 구조화시켜야 되는 거구나. 명확한 제약 조건을 설정해야 되는 거구나. 평가 루프를 줘야 되는구나. 이 전체적인 뼈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딩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어떤 입력 값을 어떻게 산출해줘 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도면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효율이 3배에서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조금 안 맞는 프롬프트라고 해도 천재적인 프롬프트 이런 거 붙이면 갑자기 좀 나아지거든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잡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아메르 공식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 아니, 프롬프트 쓰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안표를 명확하게 하고, 예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다듬는다. 그래서 AI한테 무엇을 원하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런 느낌으로라는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저도 요즘에 배우고 있는 것 중에 레퍼런스 가이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디자인을 해달라고 하거나 뭐 PPT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예 완성된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그림을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센티미터까지 얘기를 해주면 좋고 그 그림체 내지는 그 그림이 어느 정도 위치했으면 좋겠는지 어느 정도의 무드인지 이런 거를 무슨 영상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용어들로 이렇게 해주면 제일 잘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없을 때는 사실은 딱 완성된 그림체가 있거나 어떤 완성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이런 모드를 살려줘라고 하면은 걔가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의 예시 가이드를 주면 제일 좋고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개발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케터도 필요하고 기획자도 필요하고 취준생들도 필요해요. 네. 심지어 요즘에는 AI가 나오면서 그 모든 일반인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졌다.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이게 계속 갭 차이가 벌어지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이유는 저도 지금 AI 쓰는 데만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있어요. 근데 100만 원씩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100만 원이지만 누군가는 이걸 1000만 원을 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경험의 격차가 나중에 이 활용 능력의 격차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좀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3만 원짜리와 30만 원짜리 AI에도 되게 격차가 큽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사용해본 AI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쓸모 있는 것들을 모아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커리어에다가 AI를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이거는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배운다는 거는 이제는 필수예요, 필수. 왜냐하면 AI 시대의 기본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는 기본입니다, 정말. 영어 못하면 불편하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AI 시대에는 프롬프트를 못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사람 플러스 AI가 이제 사람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성패는 커뮤니케이션에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언어가 프롬프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머리를 해보자면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마법의 문장 어깨별로 생각해봐. 그다음에 디테일 있게 주문을 넣는다. 그다음에 한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출처 어디야? 모든 센텐스마다 출처를 붙여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검증을 교차 검증을 시킬 수도 있어. 이 AI에서 나온 결과를 다른 AI한테 붙여서 너가 검증해볼래? 커리어 빌더의 AI 베이직이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AI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코딩을 할 줄 몰라도 AI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